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살리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글로벌 디펜스 뉴스 GDN은요. 갓 디펜스 네이션 코리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다. 대한민국은 우리 종북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여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왔다. 째깍째깍째깍째깍. 자, 지옥행 열차가 출발합니다. 모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북 종중 간첩 새끼 여러분들, 우리 바퀴벌레들이 갈 곳은 지옥의 불구덩이밖에 없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요, 우편 투표 금지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 우편 투표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그러고요. 이제 한국도 이 온라인 투표, 우편 투표 이거 없애야 될 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 협상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호르무즈를 미국과 이란이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그러고요. 이란이 핵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DNI 국장이 우한폐렴 기원을 조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우치 박사한테 지원된 그 연구비뿐만 아니라 연구가 뭐 중국하고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뭐 그런 것도 조사를 하고, 그 백신 맞고 몇 명이 죽었으며 이 백신의 성분이 뭔지 뭐 그런 것들 전부 다 싸그리 다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아마 미국의 딥스테이트, 뭐 빌 게이츠 민주당 이쪽 사람들 완전 초토화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 간첩이요, 중동의 미국 군사기지에 폭발물을 설치했습니다. 아마도 미국의 시진핑을 죽일 것 같고요. 그 중국 전역에서 대규모 폭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통제불능이 지금 되고 있고, 시진핑은 뇌졸중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의사쌤한테 여쭤보니까 세 번, 뭐 네 번째 지금 입원하는 것 같은 거는 살아날 가능성 거의 없다, 뭐 그러시더라고요. 어쩌다가 한 번, 두 번은 뭐 어떻게 살아나는데 지금 네 번째인가 그래요. 그러면 이게 이 살아날 가능성 없다고 그럽니다. 시진핑이가 죽으면 아마 그냥 내전으로 들어갈 겁니다. 중국의 방산업체가 5만 개가 폐업했다고 합니다. J-20 스텔스기가 폭발했고요. 공중에서 쓸 수 있는 무기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이 만나러 5월 중순에 간다고 하는데, 시진핑이 그 전에 뭐 심장마비로 죽든지 뭐 뇌출혈로 죽든지 뭐 자살하든지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부정선거 뭐 문책 당하고 하면은 뭐 글쎄요, 겁에 질려가지고 뭐 그냥 죽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가 90만 배를 북한행으로 갔다, 이거 전한길 대표를 고발했는데요. 이거 아마 산자부 장관이나 산자부 직원들이 직권남용, 뭐 업무방해로 역으로 고발될 것 같습니다. 그 북한으로 정부가 보냈다는 이야기를 하질 않았고, 화물이 중국이나 북한으로 갔다 뭐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90만 배럴의 화주가 이거를 북한에 팔았는지 중국에 팔았는지 어디에 팔았는지 그거는 우리나라 정부가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미국만이 그 인공위성으로 이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거는 우리 정부 산자부가 뭐 고발할 주체가 안 됩니다. 고발할 주체가 안 되는데 이 고발을 했다는 거는 이거 이제 직권남용, 업무방해 뭐 이런 걸로 역으로 고발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 이재명이가 간첩법을 개정했는데 중국인도 체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무부가 지금 출입국 관리소가 중국 유학생들 떠나라, 서류가 조작됐다 뭐 그러고 있는데, 친중 쉐쉐하는 정권에서 갑자기 왜 그러는지 지금 미국한테 겁을 엄청나게 지금 먹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극히 우수한 분들을 줄여서 극우라고 하고요. 좌절해서 정신이 파탄난 사람들을 줄여서 좌파라고 합니다. 자,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하시고요. 그리고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지난 7년, 8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은 제가 반중 운동해서 중국을 무너뜨리겠습니다. 저희 2018년도부터 반중 국제 콘서트, 뭐 토크 콘서트, 뭐 세미나, 반중 국제 세미나 이런 걸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는지를 국민들한테 쭉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대북 단파 라디오 주파수를 사가지고 해외에서 월수금 밤 11시에 단파 라디오를 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 어떻게 대한민국을 건국했는지, 그리고 공산주의가 왜 나쁜지, 찬송가, 성경 말씀, 북한 전역의 일기예보 등을 넣어가지고 지금 뭐 하여튼 매주 월수금 3번 쏘고 있습니다. 대국방송 후원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 전쟁의 저자
안재철 대표가 미국 노폭시에 있는 메가더 장군 기념관에서 4월 16일에서 19일까지 4일 동안 6.25 한국전쟁 야외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나토 페스티벌 행사의 일환으로 하는데 과거에도 했고 지금 트럼프 라인의 실세 메가더 기념관 관장하고도 이렇게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 사진전을 좀 지원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지원해 주시냐면요.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올컬러 사진첩을 현금으로 좀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한은행 예금지 월드피스 프리덤 유나이티드에 입금을 해주시고 010-2609-2023번으로 주소와 성명을 문자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금액이 16만원이고 460페이지 올컬러 사진첩입니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 발급 가능하고요. 미국에도 책이 있습니다. 현지 우편 요금 뭐 조금 지불하시면 발송 가능하고 달러는 130불입니다. 달러 외환 계좌는 여기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보문고나 쿠팡에서는 16만 2천원에 판매하는데 저쪽에서 사시면 수수료 40%가 업체로 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쪽에 남는 게 별로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간에 작은 금액이라도 좀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하면 저희가 대국 방송해 가지고 북한, 중국 같이 무너뜨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환길 뉴스에 제가 어제 밤 10시인가요? 가가지고 이 산업부가 전환길 뉴스를 고발한 사건, 그 석유 90만 배럴이 북한으로 갔다, 이게 가짜 뉴스 유포 혐의로 이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가지고 정부가 지금 실수하고 있다, 오판했다, 자 그런 방송을 했습니다. 사실은 뭐 그거 방송하러 간 건 아니고 이 6.25 사진첩을 이 전환길 대표님한테 미국에 가시면은 이게 선물을 미국 사람들한테 해주라고 선물로 증정하려고 갔는데 갑자기 그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최수영 공작가님이 야 90만 배럴 유조선은 성 대표가 전문 아니냐 뭐 그렇게 이야기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수원과학부 구항해학과를 졸업했고요. 이 유조선, 케미칼 탱커, 화학물 운반선이죠. 이런 데서 4년 동안 제가 항해사로 근무했습니다. 2등 항해사까지 했고 해운회사에서 선박 운항 업무를 또 몇 년 했습니다. 그리고 30만 톤짜리 유조선을 싸게 빌려와서 비싸게 주고 판매하는, 빌려주는 그런 업무, 그러니까 VLCC 차터링이라고 합니다. 그런 업무를 갖다가 전문용어로 차터링이라고 하는데 그런 업무를 쭉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울산에서 이 기름이 어디로 어떻게 움직이고 하는지 뭐 이런 부분은 제가 사실은 뭐 전문가니까 이거는 뭐 제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죠. 참 우연치 않게 갔다가 우연치 않게 방송에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뭐 전환길 TV 가서 보시면 되고요. 자, 울산에서 출항한 유조선이 출항할 때 얼마의 원유를 선적하고 있었는지도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박이 이게 제주도 대만 사이 공해상에서 환적을 하면요, 원유가 중국으로 갔는지 북한으로 갔는지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배가 화물을 싣고 나갈 때 90만 배럴만 싣고 나갔을 수도 있고 뭐 150만 배럴을 싣고 나갔을 수도 있고, 싣고 내려가다가 배는 베트남까지 간다 하더라도 중간에 어디 공해상에서 환적해가지고 그 화물이 중국으로 갈 수도 있고 북한으로 갈 수도 있고, 그거는 사실은 배가 울산항을 출항을 하면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화주가 원유 200만 배럴을 울산 저장 탱크를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보관을 하고 있었고, 뭐 한국 정부하고 친하니까는 우선 구매권을 한국 정부한테 줬는데 정부가 110만 배럴만 구매하고 90만 배럴은 예산을 마련하지 않아 가지고 구매를 못하자, 그러니까 화주가 90만 배럴을 다른 데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이 뭐 지금 뭐 차량 뭐 2부제 이야기하고 5부제 이야기하고 뭐 쓰레기 봉투 종량제가 뭐 봉투가 있니 없니 그러는데, 아니 작년에 6월달인가 7월달에 폭격을 했고 뭐 작년 말부터 쿠바 다음에는 베네수엘라 다음에는 이란 친다는 이야기 충분히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예산 그 준비 안 하고 뭐 했니? 그거 확보 안 하고 뭐 했니? 그런 비난이 지금 산자부나 지금 정부에 계속 지금 쏠리고 있습니다. 그 지금 산자부가 지금 욕을 지금 처먹어야 되는 게, 지금 우리 국민들은 이 지금 220일치 뭐 200일 조금 넘게 그 전략 비축류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는 정부께 아니고 우리 그 업체들이 자기들이 팔려고 갖고 있는 것까지 다 해가지고 뭐 200일이 좀 넘는다고 그렇게 사기를 친 겁니다. 전략 비축류라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전략 비축류, 정부 거만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일본은 딱 정부 거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자기 것도 아닌데 민간 업체들 것까지 다 해가지고 뭐 200 며칠 갖고 있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는 뭐 한 60일 정도밖에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욕을 엄청나게 먹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우리나라 유조선이 호르무즈에 25척인가 지금 이렇게 갇혀 있고, 거기에 우리 한국인 선원들이 170여 명, 뭐 100에서 한 200명 정도가 거기 갇혀서 지금 오도 가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식량도 떨어지고 뭐 물도 떨어지고 하면은 그 어떻게 굶어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한국에 세종대왕함을 보내든지 이지스함을 보내든지 보내가지고 그 배들을 이렇게 끌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정권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죠. 거기다가 90만 배럴이 없어졌는데 너희는 뭐 했냐? 이 뭐 저 이란 친다는 이야기 어제 오늘 나온 것도 아닌데, 모든 지금 비난이 화살이 이재명 정권과 그 산자부에 이렇게 가니까는, 그러니까 우리 전한길 대표를 희생 제물로 삼아 가지고 그 정부한테 쏠리는 그 저기 비난을 물타기 하려고 지금 공작을 하는 겁니다. 그 화주가 원유 200 만 배럴을 울산 저장 탱크에 빌려서 거기다가 이게 보관을 하다가 90만 배럴을 다른 배에 팔았어요. 그러면 울산에서 출항한 선박이 90만 배럴만 싣고 있었냐? 아니겠지. 그 유조선을 보면 탱크가 뭐 10개, 12개 있으니까 거기에 또 다른 화물도 싣고 이렇게 오다가 중간에 배는 베트남으로 가더라도 중간에 환적을 해가지고 하역을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부가 이 화주가 화물을 어디에 팔든지, 그거를 북한에 팔든지 중국에 팔든지, 그거는 정부가 개입할 일이 아닙니다. 그게 정부가 고발할 주체가 아니에요. 전환길 뉴스에서 최수영 공작관이 나와가지고 정부가 90만 배럴을 중국과 북한에 팔아넘겼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울산을 떠난 90만 배럴이 중국과 북한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화주가 이 90만 배럴을 중국한테 팔든지 북한한테 팔든지, 그거는 누구한테 얼마를 어디서 팔았는지 알 수가 없고, 왜냐하면 BL 선화증권이 있잖아요. 그 화물 선적 그 선화증권이 중간에 선화증권을 그 쪼개가지고 막 여기저기 팔아버린다고. 그러면 중간에 해상에서 이렇게 환적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화주가 누구한테 화물을 얼마를 팔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한국 정부가 알 수도 없고, 그건 화주 마음이고, 화주가 그 정보를 공개를 안 합니다. 그 전부 다 그 기밀이기 때문에, 특히 원유, 가스 이런 거는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한다고. 그러니까 화주 마음이고, 이 뭐 미국의 금융 제재를 받더라도 화주의 책임인 거지, 이 화물 주인 있죠, 화물 주인의 책임인 거지, 한국 정부하고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사건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법적으로 산자부가 욕을 먹고 그걸 이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야, 그 이란을 친다는 이야기가 뭐 작년 6월 7월 계속 그때부터 나왔는데, 야, 그러면 이 200만 배럴을 왜 100%다 수매하지 않고 110만 배럴만 사고 90만 배럴을 왜 안 사냐? 여기까지는 감사하고 욕을 처먹어도 상관이 없는데, 화물이 이 90만 배럴이 울산항을 빠져나가면은 그 이후부터는 한국 정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한국 정부가 고발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지랖 넓게 지금 그 저기 뭐 고발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전한길 대표를 희생양을 삼아 가지고 자기들한테 오는
그런 것들을 이제 비난을 갖다가 이제 물타기 하려고 하는 그 개수작에 불과합니다. 선박의 다음 출항지가 어느 항구인지는 출항할 때 신고를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배가 다음에 뭐 베트남으로 간다, 어디로 간다. 근데 중간에 화물 어디에서 얼마나 환적하는지 혹은 다른 항구에 들렀다가 오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중간에 기항지가 수시로 바뀔 수도 있고요. 정부가 알 수도 없고 화주가 정부를 공개하지도 않고 정부 책임도 아닌데 전환길 대표를 고발한 것은 작년부터 미국이 이란을 폭격했고 제2차 공습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지가 언젠데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90만 배럴의 기름을 놓친 것에 대한 온 국민적 분노가 산자부하고 이재명 정권한테 쏠리니까 그거를 물타기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전환길 대표를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는 개수작에 불과하다. 아니 이런 거 고발하지 말고 저 호르무즈에 26척 갇혀 있는 한국 유조선들 그리고 우리 선원들 170명 이거를 데리고 오시면 되지. 그러니까 저거 잘못하면은 정부가 강압적으로 이렇게 그 직권남용 업무방해를 했다고 행정소송을 집어넣어 버리면요 저거는 정부가 담당 공무원 저 모가지 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그 잘못 저거 잡았다. 전환길 대표한테 저렇게 하면은 뭐 전환길 대표를 겁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아니 그 제가 빠꼼이고 전문가인데 저거는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잘못 고소를 했기 때문에 고발을 했기 때문에 저거는 아마 저기 역으로 대치기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요 온라인 투표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면서 온라인 투표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각 주별로 대규모 소송전이 벌어질 것 같고요. 각 주별 선관위로부터 투표용지, 투표 명부 등을 제출받아서 부정선거 의혹을 지속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출하지 않는 지역 선관위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서 이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판사와 선관위가 분리되어 있어서 부정선거 밝히는 게 쉽습니다. 근데 한국은 지역선관위원장을 판사가 맡고 있어서 부정선거와 대법원, 헌법재판소가 이제 한 몸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밝히기 어렵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부정선거 우편 투표를 제한을 해버리면 한국도 우편 투표를 제한을 해야 될 겁니다. 선거법을 바꿔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사전 투표가 없어지게 되겠죠. 사전 투표 없어지면 부정선거가 없어지는 거지. 자, 털시 게버드 D&I 국장은요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서 전자개표기를 다수 압수해가지고 현재 포렌식 중에 있습니다. 여기 한국 A웹이 연루되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고요. A웹을 파면요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의 국회의원 12명이 A웹 요거 만드는 법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선관위 헌재가 다 죽습니다. 다 죽어. 자, 캘리포니아 카운티도 60만 장 투표지를 압수해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캘리포니아도 이제 점점 부정선거하기 힘들어지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벽화를 하는 고든창 변호사가 윤 대통령을 석방하라, 이재명을 감옥에 보내라, 한국을 구하라고 글을 썼습니다. X에다가 썼고요. 29일날 쓰셨네. 그리고 그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백기 투항을 했으며 고농축 핵물질은 미국이 제거하고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과 이란이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합의했다는 뉴스가 미국 쪽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이란은 모든 군사시설, 미사일 제작시설 파괴, 그러니까 뭐 10,000곳 이상이 폭파가 됐죠. 그리고 지휘관들 모두 사살, 식량 부족, 식수 부족, 탈영 등으로 더 이상 전쟁 수행 능력이 불가능합니다. 이란 공중에는 무인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군사적인 움직임이 있으면 폭격을 해버리고 지상에는 모사드, CIA, 미국의 민간 군사기업, 특수부대 등이 깔려 있어서 공식적으로 미군이 떠난다 하더라도 이란이 군사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움직이면 바로 그냥 자폭 드론이 뭐 가든지 CIA가 가든지 뭐 모사드가 가든지 뭐 민간 군사기업, 특수부대가 가든지 가가지고 싸그리 다 죽여버린다. 자, 트럼프 대통령, 야, 이란의 새로운 대통령이 방금 휴전 요청을 요청했다고, 뭐 휴전하자고 요청했다고 뭐 그렇게 또 그 썼네요. 자, 미 공군은요 이란의 핵시설 탄약고동을 지금 초토화시켰습니다.
그 이란군 지휘 시설을 발견하는 대로 모두 폭격하고 있고 하늘에는 무인 정찰기, 자폭 드론 등이 떠다니다가 군사적 움직임이 있으면 바로 자폭을 합니다. 군복을 입고 있거나 군용 트럭을 타고 다니면 보이는 족족 가서 자폭하고 다 죽여버립니다. 대규모 시설은 초대형 벙커버스터 투하로 이제 초토화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을 중동에 급파를 한다고 합니다. 미 전쟁부 장관이 앞으로 며칠이 결정적이다. 우리는 폭탄으로 협상한다. 뭐 그래 이야기했고 미 해병대가 거의 도착 다 했고 미 육군도 투입한다. 뭐 이런 이야기 하니까 그냥 완전히 뭐 그 이란이 지금 자지러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이 미 항모전단을 타격하기 위해서 중국산 지대함 미사일을 52발, 52발을 발사했는데 한 발도 안 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산 GPS가 안 맞는데 GPS대로 쏘면 엉뚱한 데 간다는 겁니다. 그 짝퉁이라는 거지 GPS가. 자, 중국이 슈퍼컴퓨터 센터 모든 내용이 다 틀렸습니다. 중국의 슈퍼컴퓨터가 중국 정부께 다 틀렸는데 DVD로 하면은 200만 장 분량의 내용이 틀렸다고 합니다. 핵잠수함, 항공모함, 뭐 설계도부터 해가지고 뭐 함정, 전투기, 인공지능, 바이오, 뭐 한국 내 간첩 명단 등 등등등등등 뭐 싸그리 다 틀렸다고 합니다. 뭐 미사일 정보 핵시설부터 해가지고 싸그리 다 틀렸다고 합니다. 그 지금 이란이 그 중국 유조선 66척을 전면 통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너 중국 왜 우리 안 도와주냐 해가지고 야 중국 배 나가지 마. 뭐 그러는 것 같은데 아마도 미국이 장악을 하고서 중국 배를 안 내보내는 게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중국이 이란의 군사적 지원을 소홀하게 하자. 이란이 중국 선박도 호르무즈 해협을 못 지나가게 막아버렸다고 외부에는 그렇게 알려졌는데 미국이 이미 호르무즈를 장악하고 중국 배 못 지나가게 틀어막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자, 그러니까 중국은 기름이 없으면 이제 망하는 겁니다. 그냥 끝난 겁니다. 자, 미국의 D&I 국장이 우한 폐렴의 기원에 대해서 조사를 착수한다고 합니다. 파우치 박사의 각종 연구 관련 조사, 뭐 이런 것도 하고 맞으면 죽는 위험한 백신이 어떻게 유통되었는지 등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 조사를 착수한다고 합니다. 백신 성분은 무엇인지, 뭐 누가 얼마나 맞았는지, 뭐 맞고 어떻게 뭐 죽었는지, 뭐 그런 것들 무슨 질병이 생겼는지 뭐 역학 조사를 한다는 거죠. 한국도 백신 접종 이후 사망자가 폭증했고 2030 여성들이 유방암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방암은 통상 50대 이상의 여성들, 폐경기가 지난 여성들한테 유방암이 많이 생기는데 이상하게 2030 가임기의 여성들의 유방암이 급증하고 있다. 젊은 층 암 환자들이 폭증하고 있고 심장 질환자들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 면역학자 이왕재 박사 말에 따르면 백신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정은경 질병청은 몇 명이나 맞았는지 공개하라고 하니까 발표를 안 했다. 그게 안 맞았다는 거죠. 본인들은 위험해서 안 맞는 백신을 국민들한테 맞게 했다는 겁니다. 전 국민이 들고 일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발 우한 폐렴으로 인한 미국의 무역 손해, 미국 내수 경제 피해, 미국 국민들 피해, 청나라 채권에 대한 보상 등 약 533조 달러, 약 8경 원을 중국한테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중국 전체 빚이 뭐 한 8경 되는데 거기다가 8경 원 더 내놔 이 새끼야 하고 그냥 가압류를 건다는 겁니다. 중국이 안 갚으면요 전 세계 은행에 중국 정부의 자산, 중국 공기업의 자산, 중국 공산당 간부들의 자산 등을 모두 압류를 걸어가지고 알아서 빼내간다는 겁니다. 중국이 금, 은, 미국의 채권을 내다 팔아서 돈을 벌면 그게 이제 자동으로 계좌가 전부 다 정지돼 버리면은 자동으로 미국이 알아서 그냥 빼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진핑이 알거지 된다. 시진핑이 나중에 오토바이 타고 저기 그 배달해야 될 수 있다. 시진핑이 돈 다 털리고 나면. 그 전에 빨리 죽는 게 나을 겁니다. 시진핑은 뭐 내추럴로 빨리 사망하시는 게 그게 참 험한 꼴 안 보고 좋을 겁니다. 자, 이건 중국 포커스라는 거기 보니까 뭐 쭉 나오는데요. 자, 미 법무부는요 중국인 남매가 중동의 미 군사 작전 핵심 기지인
템파 소재 맥딜 공군기지 외곽에 폭발물을 설치했는데 동생은 중국으로 도망가고 누나만 지금 잡혔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중국한테 야 범죄인 송환 요청을 하면은 안 보내줄 수가 없을 겁니다. 안 보내주면은 뭐 또 금융 제재를 때리든지 하겠죠. 예. 그리고 중국 광동성에 대규모 유혈 충돌 사태가 벌어졌고요. 시민들이 도시를 점령했습니다. 공안이 도시를 장악하지 못하고 지금 도망 다니고 있고 지금 광동성이 중국의 그 최대의 공업지대인데 거기가 지금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 지금 우한이 대폭동이 발발해가지고 수천 명이 도시를 파괴하고 다니고 있고 통제불능의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겁먹은 공안들이 전원 도주를 하고 있고 푸젠성도 무장봉기가 일어났습니다. 중공 타도하자, 시진핑 타도하자, 독립 요구가 폭발하고 뭐 방화하고 불지르고 대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예. 일반 국민들이 돌, 계란, 우산, 화분, 의자 등 던질 수 있는 것은 다 던지고 새총, 화염병 등도 던지고 뭐 총기도 들고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 이게 아제총을 만든 건지 뭐 어디 약탈을 한 건지 뭐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다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중국에 수출해야 합니다. 무기고 탈취하고 경찰서 무기고 탈취하고 교도소 습격하고 방화하고 TNT 폭탄 설치하고 그리고 이 총을 사람들 뒤에서 등 뒤에서 총을 쏘고서 야 중공군이 저기 총 쏴가 사람 죽였다 하고 거짓 선전 선동하고 뭐 그렇게 하는 전법을 갖다가 중국에 수출할 필요가 있다. 그 5.18 때 뭐 무기고 탈취 있었고 교도소 습격 5차례인가 했죠. 그리고 뭐 방화 불 지르고 TNT 폭탄 그 광주 도청인가요? 전남 도청인가요? 그 TNT 폭탄 설치하고 그리고 총 맞아 죽은 사람들이 총을 앞에서 맞은 게 아니고 뒤에서 맞았는데 알고 보니까 전부 다 칼빈 소총이 맞았더라. 그 카빈 소총은 그 무기고에서 탈취 잃어버린 것들이고 그 당시에 군인들은 M16을 쓰고 있었다. 그러니까 뭐 탈취해가지고 뒤에서 뭐 총 쐈다고 우리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지금 시진핑이가 지금 뇌졸중으로 군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 전면이 봉쇄됐고 경찰들이 공안들이 쫙 깔려 있고요. 지금 뭐 또 쿠데타 발발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중공 원로와 일가족 전원을 가택연금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진핑이가 뇌졸중이 안 걸릴 수가 없을 겁니다. 안 걸릴 수가 없지. 왜냐면 지금 핵잠수함도 설계 결함으로 안에서 불나고 뭐 원자로 녹아내리고 뭐 그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 핵잠수함 장교조를 떼죽음 당하고 뭐 방사능 유출되고 잠수함 한 척은 또 깔아앉았잖아요. 그리고 중공의 내비가 먹통이라 가지고 미사일이 100% 오발 됐다. 뭐 52발을 그 미국 항공모함에다 쏘았는데 전부 다 엉뚱한 데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중국 전역에 방산업체 5만 개가 폐업을 했고 중공군 간부 및 방산업체 직원 등 500만 명을 체포해서 수감했다고 합니다. 지금 감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경로한 시진핑이가 군수산업 관계자들을 지금 대규모 지금 숙청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뇌졸중이 안 오게 생겼습니까? 지금 중국에서 가장 그 최대의 그 공장지대인 광동성 기업의 90%가 파산했다. 다른 지역은 더 이상 볼 필요도 없고요. 중국 경제는 30년 전으로 후퇴했으며 중국 전역에서 폭탄 테러 방화 등 중국 전역에 폭동이 발발하고 있고 통제불능 상태로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중국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인 J-22 이륙 2분 만에 공중에서 폭발했고 설계자 등 대거 체포됐습니다. 중국군 무기 중에 쓸 수 있는 무기가 단 하나도 없더라. 전투기들은 전부 다 엔진 결함이고 레이더도 먹통이고 함정 전부 다 엔진 결함이고 중국 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기존에는 400원 하던 게 이게 1,800원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별 다를 바가 없죠. 물가가 지금 폭등하고 있다. 그리고 기름이 모자란데요. 사재기를 하고 있고 지금 미 해병대가요 백령도에서 북한 폭격 유도 훈련을 했습니다. 이미 북한에는 미국의 CIA 요원들, 모사드 요원들이 대거 들어가 있고요. 북한 내에 깔려 있는 중국 화웨이 전화기 400만 대를 통해서
북한 주요 지휘관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지휘관들을 모두 척살하는 것은 1시간도 안 걸린다. 그리고 민간 군사기업 특수부대원들이 먼저 북한에 들어가서 일망타진하고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미 해병대를 동원해서 북한 접수하는 것은 오래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뭐 주말에 아르바이트 잠깐 하면 될 겁니다. 자, 앵글리코라는 그 미 해병대 특수부대가 적진 가까이 침투해가지고 목표 좌표를 지정하고 전투기 및 함정의 폭격을 유도하는 훈련을 백령도에서 했습니다. 자, 중국이 이란에 지속적으로 미사일과 드론을 보내는 등 이란에 신경을 쓰는 사이에 이란의 모든 발전소 및 카그 아일랜드를 폭파시켜서 중국과 이란을 동시에 구석기 시대로 만드는 것과 동시에 북한을 접수할 수 있다. 이게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이 과정에서 북한이 남한으로 미사일 몇 발 쏠 수도 있고요. 남한 내 북한 간첩들이 국회의원, 방송국 등을 공격해가지고 주요 인사들을 모두 암살하거나 방송국을 폭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나리오입니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대량 사륙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방송국들을 모두 폭파시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쟁의 기운이 지금 그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이거 뭐 대응을 잘해야 될 건데 뭐 군 지휘사령관들 전부 다 잘리고 군인들 뭐 총 대신에 3단봉 들고 경계 근무 쓰고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수당도 안 주고 뭐 밥값도 안 주고 뭐 그러면은 뭐 테러 일어나도 테러범을 잡겠습니까? 잡는 척하고 안 잡겠지. 자, 미 해병대가 저거는 무슨 아파치 헬기가 아니고 코브라가 아니 하여튼 미 해병대 공격 헬기를 동원해 가지고 바이퍼 공격 헬기를 동원해 가지고 상륙 지점을 폭격하는 뭐 그런 훈련도 했습니다. 그 미국에서 이제 이재명과 민주당에 압력을 넣어 가지고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참여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분노한 김정은이가 남한 내 북한 고정 간첩들을 동원해서 이재명을 뭐 암살하라고 지령을 내릴 수도 있으니까 이재명 그 대통령 경호에 만전을 기해할 겁니다. 항상 이 시나리오라는 게요. 아닌 것처럼 하면서 하다가 쳐버리고 맞는 것처럼 하다가 또 안 치고 뭐 그러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여러 개를 짜놓고 항상 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여야 국회의원들을 북한 간첩들이 모두 암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테러가 날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 중순에 중국 북경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직 이것도 확정된 것이 아니면 또 연기될 수 있습니다. 시진핑은 빠따도 빨리 맞으면 좋은데 계속 기다리다 보면은 불안해서 심장병 뇌졸중으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4월, 5월 내내 중국 폭동 일어나고 뭐 기름 부족, 대량 아사, 뭐 줄부도 나고 뭐 그러니까 시진핑이가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방중 앞두고 친중 대만 제1야당 대표를 초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진핑이 뇌졸중으로 쓰러지면 죽으면은 내전 터지는 건데. 예. 자, 그리고 미국에서 얼마나 민주당하고 이재명 정권에 압력을 넣었는지 간첩법을 이게 개정을 했는데요. 그 산업 스파이, 중국 산업 스파이, 외국 산업 스파이들을 전부 다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간첩법 적용 대상이 북한에서 외국으로 개정이 됐고요. 중국, 미국 등 모든 외국의 산업 기밀, 국가 기밀을 유출하면은 간첩법으로 적용을 받는데 대부분 중국의 기밀을 넘기는 것에 해당이 되겠죠. 미국의 압력으로 친중 쉐쉐 정권인 이재명과 민주당이 겁에 질려서 중국의 기밀을 넘기면 처벌하는 법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게 나중에 자기들이 이 법에 다 걸려가지고 전부 다 처단될 겁니다. 이란은 이제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서서히 한국과 북한 손보로 미국이 이제 들어올 겁니다.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 공개 비판한 미 국무부 차관이 왔다 갔죠. 왔다 갔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언론 탄압법 제정에 비판을 한 미 국무부 차관이 27일부터 이틀 동안 일본과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방문 목적 및 활동 사항은 공개된 것이 없는데 이틀막 법을 만든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아마 강력하게 경고를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언론 탄압, 종교 탄압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경고를 했을 걸로 보이고 지금 얼마나 압력이 들어오는지요. 호남대의 중국 유학생 100여 명을
지금 졸업 넉 달 앞두고 이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야 너희가 낸 서류들이 전부 다 가짜야 다 강제 출국에 그래가지고 내 보낸다고 합니다. 친중 정권이 이재명 정권에서 졸업을 앞둔 중국인 유학생을 제출 서류가 허위라고 판단해서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가 강제 출국을 명령했다는 것은 이건 미국의 엄청난 압력에 한국 법무부가 굴복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 말 안 들으면 이재명이 뭐 관타나무 끌고 간다고 뭐 협박을 뭐 세게 했나 보죠. 뭐 어쨌든 간에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여튼 지금 이재명이가 이 지금 중국 유학생도 지금 내 보내고 있고 그리고 뭐 간첩법 중국인들 처벌할 수 있는 간첩법도 지금 만들었고 또 뭐 있습니까? 북한 인권 결의안에도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키로 했고 그냥 이겁니다. 이재명이 손모가지 잡고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제로 도장 찍는 거예요. 어이 손모가지 저 돌리지 말고 임마 너 손모가지 부러져 너 자른다. 어? 야 도끼 갖고 와. 그래가지고 어이 너 이거 지금 도장 안 찍으면 잘라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겠지. 관타나무 끌고 간다고 협박을 했겠지. 그러니까 들들들 떨고 있다. 자 미국의 전략은요. 한국한테 핵무장을 할 수 있는 99.999 단계까지 한국을 그렇게 무장을 시키는 겁니다. 미국은 한국 업체인 한수원과 포스코 인터내셔널에게 미국 센트루스 우라늄 농축 공장 증축 공사를 맡기면서 핵연료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등 미국의 최고 국가 기밀 기술을 모두 한국한테 이전하고 있습니다. 또 돈까지 공사비까지 지어주고 있어요. 미국은 자기들의 계획을 방해하는 자들은요 모두 죽여버립니다. 그 이재명과 민주당 의원들이 깝치면 다 죽는 수가 있다. 이제 미국은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미 국무부 차관이 한국 핵잠수함 절차가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쭉 했고요. 포스코 인터와 원자력 연구원이 핵연료 공급 협력을 이렇게 또 이렇게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3,600톤급 디젤 잠수함의 수직 발사관을 10개나 탑재하고 다니는데 단순 계산으로 지금 8,000톤급 이상의 잠수함을 건조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최소 20개 이상의 수직 발사관을 탑재가 가능합니다. 미국 버지니아급 잠수함이 각종 뭐 어뢰 미사일 등을 40발을 탑재하고 다니는데 미국이 한국에게 핵잠수함을 준다는 것은 한국 내 친중 세력을 모두 암살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북한 특수부대가 와가지고 한국의 정치인들을 죽이는 것처럼 뭐 북한 테러 범으로 위장을 했는데 그 미국의 CIA는요 북한 특수부대원들이 그 미국으로 망명해가지고 CIA에 고용된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걔들이 북한 특수부대로 위장해가지고 한국 와가지고 방송국에 폭탄 설치하고 불 지르고 뭐 싸그리 쏴 죽이고 뭐 국회의원들 뭐 다 쏴 죽이고 그런 거를 해도 북한 테러 분자가 한 게 되는 거지 미국의 특수부대가 한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 한국에 반미하는 친구들 미국을 너무 무섭게 본다. 미국은 국제법 같은 거 따지질 않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나라 들어가 가지고 그냥 싸그리 다 총으로 쏴 죽이는 수가 있다. 일본에서 반미하던 일본의 정치인들 수상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재명도 이 저기 경호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은 지금 뭐 대북 송금 혐의로 지금 미국의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이제 관타모로 가야 되는데 죽으면 안 된다. 자, 그 이란을 치기 전에요. 미국의 특수부대 민간군사 기업 그 특수 요원들이 7만 7천 명이 이미 이란에 잠입을 해서 부대장들 다 싹 다 죽였습니다. 그 북한군 특수부대들이 한국에도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뭐 그런 공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사시라, 잘 살아남으시라. 자, 한국의 핵잠수함 3척이요. 제주도 앞바다, 대만 앞바다, 요 필리핀과 대만 사이 해협, 요 루손 해협에 이 지키고 있으면요. 중국의 함대는 태평양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한국은 소리가 안 나는 배터리 잠수함과 핵잠수함을 섞어서 배치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숨이 막힙니다. 한국은 배수량 약 8,000톤급 핵잠수함 건조를 좀 추진하고 있고 미국의 버지니아급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크기가. 자, 21세기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불리는 조지 프리드먼 교수는 한반도는 2030년 이전에 통일되며 2040년경이면 만주가 한국의 영향권으로 빨려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통일 작업 들어가는데 뭐 친중 쉐쉐쉐쉐 하면요, 그 미국이 그냥 싸그리 다 죽이는 수가 있습니다. 진짜 농담 아니고 다 죽인다 미국은. 나 무서워. 미국이란 나라 나 무섭습니다. 미국 아니 뭐 저기 그 하메네이 그냥 암살하고 하는 거 보십시오. 그 미국은 자기들 마음에 안 들어, 자기들 계획이 있는데 앞에서 얼쩡거리고 친중 쉐쉐 하면은 다 죽여버린다. 정말 무섭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 인정도 없고 자비도 없고 그냥 저거들 마음에 안 내키는 싸그리 다 죽이는데 한국의 친중 친북 이 종갓나 새끼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은요, 중국이 힘이 빠진 상태에서 한국의 군사력을 세계 2위로 키워서 중국과 무한 군비 경쟁을 시켜서 중국이 군비에 지속적으로 돈을 쏟아붓게 만들어 가지고 중국을 파산시키는 그런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을 중국과 무제한적인 군비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 한국에 미국 항공기 엔진 기술을 모두 지금 이전하고 있고요. 4천조 원치 한국산 원전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또 1,600조 원치 미 함정을 건조하면서 한국 업체들을 지금 다 투입시키고 있고 연간 20조 원치 20조 원치 그 함정을 수리를 하는데 거기도 한국 업체들이 다 투입되고 있다. 그러니까 수천조 원을 한국한테 밀어줍니다. 전 세계 무기 시장을 지금 한국한테 다 넘겨주고 있는데 지금 나토를 탈퇴한다고 하면은 북유럽과 동유럽 국가들은 한국 무기를 엄청나게 사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동에서도 발 빼겠다고 했으니까 그럼 뭐 중동, 뭐 사우디, 이라크, 뭐 아랍에미리트 등등 여기도 지금 한국 무기를 엄청나게 사야 되는데 이 중동 국가들이 무기를 갖고 있는 게 러시아제도 갖고 있고 뭐 중동산도 갖고 있고 이제 중국산도 갖고 있고 유럽산, 미국산 다 갖고 있는데 전부 다 부품 공급이 안 되면 싸그리 다 바꿔야 되는데 다 바꾸면은 한 1,000조 된다. 그리고 중동 이번에 많이 깨졌기 때문에 그 공사해야 되고 신도시 지어야 되고 하면은 한국 기업들이 엄청나게 돈을 법니다. 그 이란도 재개발해야 되고 이제 북한 재개발해야 되고 만주 재개발해야 되고 중국이 무너질 때 만주를 그 떼가지고 통일한국에 갖다 붙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 통일한국부터 만주, 몽골, 중앙아시아, 카스피해, 뭐 흑해, 지중해, 미국의 동부 해가지고 미국의 서부에서 미국의 동부까지 이렇게 바이블 벨트, 성경 벨트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이란에도 한국 기업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복음을 전파하고요. 이란 국민들은 이슬람을 싫어합니다. 자기들은 페르시아 민족이지 그 아랍 민족 아니다. 그리고 아랍어 쓰는 것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뭐 한글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란도 여기다가 한국 기업이 들어가면요. 이란에 한국 기업이 들어가면은 한국 교회가 들어가 목사님들 들어가고 여기서 한국 찬송가는요 K-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 뭐 몽골 여기도 한국화가 되면서 이제 서서히 성경이 들어가고 뭐 그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어쨌든간 한국을 앞세워 가지고요 전 세계를 복음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작년 7월달에 트럼프 행정부는 허드슨 연구소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중국을 특수군사 작전을 통해 가지고 여러 그릇 쪼개버리고 헌법을 새로 만들어 주고 다수 정당제를 출범시키는 전략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제 골드만삭스는 2007년도부터 기사를 냈는데 한국이 2050년이 되면은 소득 세계 2위 8만 1,000불 G2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한국이 G2가 되고 동북 삼성과 통일한국까지 거느리는 대제국이 되면요 몽골 중앙아시아가 한국의 영향권으로 들어오면서 대고구려 제국이 부활하는데 한국화 된다는 거는 곧 미국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복음이 자동스럽게 이 중앙아시아로 퍼지게 되는 거고 미국은 동북 삼성의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따라서 주한 미군 기지를 건설하고
중국, 러시아, 일본을 동시에 견제하는 그런 국가로 한국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한국 인구가 한 2억 명 정도 되면요, 한국에 미국산 에너지, 미국산 식량 등을 대거 수출해 가지고 미국은 또 큰 돈을 벌게 되겠죠. 한국이 전 세계를 컨트롤하고 미국은 한국만 컨트롤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반대하면 이재명이나 민주당 의원들이나 국민의힘의 의원들이나 미국은 전부 다 씨를 말린다. 그 일본의 정치인들 알 수 없는 이유로 많이 죽었다. 반미하다가. 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끝났고요.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지난 7년, 8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북 방송하고 반중 운동해가지고 중국과 북한을 무너뜨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감사하고요. 방송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 생명의 은인이신 김용식 박사님, 한약학 박사님이 만드는 디크린 에너지, 요거 무료 광고입니다. 보실 분 보시고 안 보실 분 안 보셔도 됩니다. 이거 엄청 좋아요. 만성 피로에 좋습니다. 디크린 에너지가 뭐냐면 26가지 천연 물질, 그 한약재죠. 한약재를 달여가지고 증류를 해가지고 투명하게 생수처럼 마시기 좋게 한약의 시꺼먼 색깔 빼고 쓴맛 빼고 저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작년 겨울이죠. 작년 봄 초 뭐 1, 2, 3월 그쯤에 제가 만성피로, 춥고 배고프고 기진맥진에 과로, 감기 몸살에 완전히 죽다가 살았습니다. 죽다가 살았어요. 죽을 뻔했어요. 근데 우리 방송 독자이신 그 김용식 박사님이 야 이거 한번 먹어보라 해가지고 이거를 먹으니까 커피 잔에 원액을 풀로 채워가지고 마셔도 되고요. 커피 잔에 원액 반, 뭐 뜨거운 물 반 넣든지, 뭐 원액 반, 찬물 반 넣든지 그래가 드셔도 되고, 이게 한 잔 드시고 나면은 뭐 엄청나게 깊은 잠을 잡니다. 제가 한 열 몇 시간 잔 것 같은데 일어나 보면 새벽 2시, 3시야.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먹고 나면요, 이게 추운지를 모르겠어. 몸이 따뜻해지고 나른해지면서 이 파워가 탁 꺼지면서 완전 깊은 잠을 자는데 몸이 추운지를 모르겠고 피곤한지를 모르겠고, 제가 옛날에는 이거 뭐 만성 피로 때문에 이게 뭐 1시간 이상 책상에 앉아 있기도 힘들었고 집중도 안 되고 눈도 침침하고 제대로 걷지도 1km도 못 걸었어요. 피곤해가지고. 그런데 이거 먹고 나니까는 뭐 2, 3km 걸어도 뭐 힘든지 모르겠고 시력도 또렷하게 돌아오고 뭐 체력이 좋아지는 게 그렇겠죠. 그리고 책상에 서너 시간 이상 앉아 있어도 피곤한지 모르겠더라. 그래 이거를 먹으면은 소변이 자주 마려워요. 소변. 근데 왜 그런가 여쭤보니까는 이 이뇨작용이 있어가지고 몸에 독소를 빼낸다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 저 80, 90 되신 그 우리 저 어르신들 내가 이 선물로 한 명 드렸더만 야 이거 먹으니까 입맛이 돌아오고 야 이게 몸의 체질이 바뀌더라. 이거 너무 좋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 좀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 요거 좀 사가지고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병 앓았다가 회복하시는 분들 뭐 이런 거 드시면은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식사를 못 하시는 분 이거 먹으면 좋은 게 이거는 뭐 사람마다 틀릴 수 있는데 저는 먹으니까 배가 안 고프더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식염수 맞잖아요. 식염수가 아니고 뭐 닌겔 맞잖아요. 닌겔 맞으면은 그 뭐라면 포도당 그거 맞으면은 밥 안 먹어도 배고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양소가 26가지가 들어있어서 그런지 이거를 마시면은 이상하게 배가 고픈 줄을 잘 모르겠더라. 하루 한 끼만 먹어도 버티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렇습니다. 이거 물맛이 되게 좋습니다. 디크린 에너지는 1.2리터 4병들이 한 박스도 있고 1.8리터 4병들이 한 박스도 있고 1.2리터 한 병도 팔고 1.8리터 한 병도 팝니다. 05-632-2358번. 제가 이렇게 자꾸 광고하는 게요. 아니 내가 이 공짜로 먹고 이게 우리 생명의 은인입니다. 제가 공짜로 먹고 이거 살아났으니까는 밥값은 해드려야 안 됩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홍보를 해드리는 겁니다.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우리 최수영 작가도 이거 먹고 건강이 엄청나게 좋아지셨고요. 그리고 이제 1.8리터들이 4병을 사시면은 이맑은 오향 여기 허브인데요. 이거를 드시면은 속이 막힌 게 꽉 팡 하고 뚫려버립니다. 이게 엄청 센데 이게 5병에 10뭐 몇만 원인데 이것도 한 박스를 넣어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들이 보는 MD 저널에 이제 특집으로 기사가 실렸습니다. 전 세계 최초로 향기를 마신다 해가지고
영문과 한글로 기사가 실렸는데 MD 저널은 1999년에 창간된 의학 전문 월간지로 현직 의사들이 지필집 및 편집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독자층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가들이 주 독자층입니다. 최신 의료 기술, 학술 정보, 이런 것들을 이제 글로 쓰는데 여기다가 엉터리 기사를 썼다가는 개박살 나겠죠. 그런데 30년 연구와 실험으로 이뤄낸 건강관리와 혁신해가지고 기사가 실렸습니다. 요 한 병 더 판매하니까요. 요 사드시면 되고 05-632-2358번입니다. 05-632-2358번. 자, 기사는 걸어 놓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거의 이제 이란 마무리됐고요. 이란 다음에 한국 정권 이재명 북한 다 손보고 시진핑이는 저거 죽으면은 내전 바로 터집니다. 자,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